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개발연대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 50년 전입니다. 제가 한창 피 끓던 청춘 시절의 이야기고 우리 사회에 허리를 이루고 있는 40대들이 어린아이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리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국격, 특히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파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흘린 피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4, 50년 전의 이야기를 되새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964년 6월 경제기획원 회의실.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과 차관 김학열 간에는 한바탕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논쟁의 초점은 외국에서 빌려오는 돈이었다. 환율 때문에 예전에는 130원만 갚아도 됐던 것을 이제는 255원을 갚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마당에 특혜를 줘서 차관을 마구 들여서 들는지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외국에서 돈 빌리지 않고 경제를 개발할 방안이 김학열 차관한테는 있습니까? 돈을 빌려도 정도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는 가난한 구멍가게 주인인데 대책 없이 공장을 짓는 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쁩니까? 가난한 구멍가게 주인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가난한 구멍가게 주인이 이웃집에서 돈을 꼬다가 공장을 짓고 종업원을 두면 고용이 증대될 거 아니오. 또 자기 소득도 늘어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평생 구멍가게를 지키는 것보단 좋은 일 아니오. 구멍가게 주인이 빚을 얻어 지은 공장 제품이 잘 안 팔리면요. 예? 잘 안 팔리면 원금이나 이자는 어째 갚을 깁니까? 예전처럼 달러당 130원만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달러당 255원을 갚게 된 이 마당에 그로부터 얼마 뒤 김학열은 박정희의 부름을 받았다. 김학열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시절부터 박정희가 신뢰하는 경제참모였다. 장기영이하고 또 한 판 있다면서. 각하께서 경제기획원 일을 어떻게 그렇게 소상히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궁금해하지 말고 이 차관이 장관하고 그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하나? 장 부총리하고는 도저히 손발을 못 맞추겠습니다. 거시 경제에 대한 이해도 안목도 없는 사람이 수출 1억 달러 달성한다고 물불을 못 가립니다. 그게 불가능하단 말인가?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을 각하께 솔직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정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봐야지. 한나라 경제의 미래를 쥔 사람이 무조건 인정받고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에 되지도 않는 일을. 놔둬. 예? 지금은 그냥 놔두라고. 각하. 지금은 장기영이의 방식이 통하는 시기야. 앞뒤 가릴 거 없이 무조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데도 말씀이십니까? 불도저 같은 추진력. 지금 필요한 게 바로 그거야. 응? 그러니 그 학렬이가 좀 자중해. 김학렬이는 또 김학렬이의 시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김학열이 돌아간 직후 이후락 비서실장이다. 각하, 장경 부총리와 박충훈 장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보자고.
그 전에 카카, 한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뭔가? 원래 카카께서는 장경 부총리보다는 김학렬 차관을 더 신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요즘 들어 그쪽 장 부총리의 편만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래 보이나? 그렇습니다. 이후락이 임자 생각은 어떤데? 저는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김학렬 차관이 좀 시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왜? 경제수장은 어쨌든 장경 부총리 아닙니까? 수장이 결정을 하면 그 목적이 성공하도록 돕는 일이 참모가 하는 일입니다. 임자라면 그렇게 하겠나? 당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만일 수장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면은 예? 그게 바로 이후라기와 김학렬의 차이점이야. 응? 자, 가보자. 제가 직접 그 시대를 살았고 또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했습니다만 제3공화국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참모는 이후락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뛰어난 지략과 지모로 여러 정치 사건을 해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진심으로 신뢰했던 인물은 김학렬 씨였습니다. 정치 참모가 아닌 경제 참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하나 쓰는 일에도 정치와 경제, 박정희 대통령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 그리고 상공부 장관 내정자 박충훈. 두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네가 우리 박 이사장을 수출의 총사령탑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른 게 아니야. 무슨 수를 써서든 수출을 늘려달라. 그것 때문이야. 박중훈 이사장이 과거에 상공부 장관직을 수행했을 때 실적도 좋았고 더구나 구로동 수출공단에서 이사장으로 일했습니다. 가까이 기대에 부응할 거라 생각합니다. 박충훈 이사, 이 박충훈 장관. 예. 올해 말까지 얼마나 수출할 수 있겠나? 넉넉 잡아서 한 7, 8천만 달러. 그것 갖고는 안 돼. 응? 여기 부총리한테도 말했지만은 못해도 1억 달러는 돼야 해. 1억 달러요? 원달러 환율도 이 실세화되어서 싼 가격의 노동력을 쓸 수가 있게 됐는데 이게 불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간 우리나라의 수출 내역을 보면 천연 생산물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공산품 생산밖에 없다는 말인데, 그렇지. 공산품 가운데서 주력 분야를 정해서 매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본처럼 상공부 내 공업국이 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상공부 안에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든 무슨 일이 있어도 수출 1억 달러 그것만 달성해.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각하. 뭔가 그게? 대통령 각하께서 수출 전쟁의 총사령관이 돼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수출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어야 한다고?
부하인 박 장관이 이 상관인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수출 총사령탑으로 임명을 해버리셨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박정희를 면담하고 돌아가는 길에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 상공부 장관 내정자 박충훈이 마주 앉았다. 박 장관, 예, 경제를 좀 안다는 놈들은 올해 안에 수출 1억 달러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예. 그러나 나는 해냅니다. 해내고야 맙니다. 김학렬 차관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김학렬이 그 친구 자기가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네, 오하이오주 에크론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네, 또 고등고시 행정과 1회 합격자임네 하면서 말이오. 그 프라이드가 대단하던데 내 그 친구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도 싶어요. 그 김학렬 차관이 인정하는 경제 관료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뭐 어쨌든 누구 때문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올해 안에 수출 1억 달러 꼭 달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얼마 뒤 상공부에서는 박충훈 상공부 장관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대한민국은 현재 외화 고갈 상태입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외화는 1억 달러도 못 됩니다. 파산 직전이에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1964년 말까지 우리는 기필코 1억 2천 달러 수출을 달성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수출 제일주의로 총력 매진합시다. 이날의 취임사에서 상공부 장관 박충훈은 1964년까지의 수출 목표를 1억 2천 달러로 잡았다. 대통령 박정희가 지시했던 1억 달러에 2천 달러를 더 보탠 것이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어떤 절박함이 읽히는 대목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수출 총력 체제로 들어간다. 우선 경공업, 그 가운데 섬유공업이 1차적 공략 대상이었다. (1964년 6월) 상공부 공무 1국 섬유과장 안영철이 서울시내 한 면 방직 공장을 찾았다.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소리도 오래 들으면 면역이 됩니다. 이 기계는 녹이 슬어서 돌아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공장 안에 둔 겁니까? 저희 공장에 기계 목록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공장에 기계가 많아야 정부로부터 원면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럼 정부로부터 원면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 쓰지도 않는 기계를 공장 안에 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공장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큰일인데. 다른 공장들까지 모두 이런 식이라면 섬유 공장의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래선 올 연말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기 어렵겠는데.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섬유공업 분야. 뜻밖의 암초를 만납니다.